네, 반갑습니다. MC 대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디지털 패션 문화 페스티벌 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일명 디파컬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디파컬이 됐으면 합니다.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정말 어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알려보겠습니다. 온택트로 즐길 수 있는 패션쇼,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준비했으니까요. 2일차에 지금부터 들어와주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10분씩 뽑겠습니다.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아낌없이 마구마구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네이버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를 시작으로 패션버스, 페버라고 하죠. 시즌2를 서울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종드이네스의 패션쇼 시간, 라이브 커머스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컬 초대석. 아마 이 디파컬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싶고요.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거장 정소미 감독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시 첫 번째 시간, 이 주문으로도 많은 가족분들과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체 스프레이 향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공진아 선생님 모셔서 즐거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클래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 클래스 향수 수업을 맡게 될 강사 공진아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2가지 제품을 만들 건데요. 만든 시간 동안 꼭 실습 외에도 이론까지 제가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넣어드린 택배 박스 안에 있던 재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스프레이형 향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향수 베이스, 그리고 향은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셨을 건데요. 이렇게 FO, 프로그레스 오일이 들어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고체 향수를 위한 재료입니다. 요거는 스윗 아몬드라는 오일이고요. 그리고 알로에 버터. 자, 요 재료는요, 혹시 집이 많이 따뜻하시다면 좀 녹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것만 가지고 냉장고에 가셔서 냉동실에 잠시 넣어주시면 나중에 만드실 때 굉장히 깔끔하게 꺼내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녹은 것 같다 그러시면은 냉장고에 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는요, 이 왁스와 비즈 왁스, 이렇게 2가지 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병, 아까 가지고 있던 프로그랜스보다는 조금 작은 병이죠. 자, 고체 향수에는 이렇게 작은 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랜덤으로 여러 향을 보내드렸는데요.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도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리 비커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될 비즈 왁스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이런 것에 사용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커를 따로 하나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스패츌라, 요거는 나중에 저으실 때 사용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체 향수를 쓰기 위한 용기인데요. 이렇게 롤온으로 올리시면 향수가 올라갑니다. 우리 챕스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리시고 나면 손목이나 이런 곳에 발라서 쓰는 고체형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향수죠. 이렇게 뿌려서 쓰시는 향수병까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스프레이형 향수부터 만들 거고요. 만들다가 중간중간에 이론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뚜껑은 이렇게 한 번 더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아마 이렇게 중간 마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마개는 지금은 없는 게 좋기 때문에 빼서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킹, 고무 패킹이 있는 이유는요, 액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다니다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고무 패킹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없는 상태로 두셔야 하시기 쉬우시겠죠? 그 다음에는 자, 향수 베이스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레시피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향수 20ml 지금 요거를 수업하고 계시는 거세요. 자, 스프레이 용기에 이 향수 베이스를 반만 넣겠습니다. 꼭 뭐 반이 조금 넘어도 되고 조금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뚜껑을 여셔서 안에 반만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받으신 프로그랜스 향, 인공향이죠. 이 향을 다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진한 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아끼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보이시죠? 제가 필요한 양을 계량해서 비율에 맞춰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뚜껑을 닫고 흔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흔드셔도 됩니다. 일부 섞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어느 정도 흔들어서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수 베이스를 다 넣어 주시면 되세요. 혹시나 제가 좀 많이 보내드려서 넘치게 된다면 다 붓지 않으셔야 되겠죠? 물론 맞춰서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자, 이렇게 넣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남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넣으실 때는 너무 꽉 채우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뚜껑 닫으실 때 고무 패킹이 들어가도록 조심하셔서 넣어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넘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흔들어 주세요. 너무 쉬워서 진짜 이렇게 하면 향수가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스프레이형 향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 FO를 사용하시면, 프로그랜스 오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간단한데요. 만약에 내가 향을 직접 조합하고 싶다, 조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지금은 자몽 에이드라는 저는 이름의 향을 썼는데요. 이 향은 한 가지 향이 아니고 이미 조향이 되어 있는 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받으신 분 중에 예를 들면 넘버 5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넘버 5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향수죠. 마릴린 monroe가 넘버 5를 뿌려서 나는 넘버 5만 입고 잔다 라고 해서 유명해진 향수인데요.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향이 섞여서 조향이 된 향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향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적합하지 않아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조향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간단히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스프레이 향수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제가 보내드린 스티커를 하나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훨씬 고급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고체 향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중탕으로 녹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에 물을 부어서 얘가 끓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집에 전자레인지가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놓으시고, 이왕이면 조금 넓으신 게 좋겠죠? 그리고 물을 부으실 때는 물의 양이 많으시면 안 돼요. 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으면 넣으면 둥둥 떠다니다가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깔릴 정도로 한 1cm 정도? 1cm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계량한 다음 올려서 중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실 고체 향수 레시피를 한번 봐주세요. 자, 스윗 아몬드라는 오일이죠. 자, 이 오일을 유리 비커에 다 넣어주세요. 혹시 이게 잘 안 열리시잖아요? 그러면 칼 같은 걸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을 따주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이런 액체가 흐르지 않게 하려고 안전 용기를 썼기 때문에 잘 안 따질 수 있습니다. 자, 따시고 나면은 아낌없이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용기에 붙어서 남는 양까지 생각을 해서 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어떡하죠? 이러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아낌없이 다 넣어주세요. 스윗 아몬드라는 오일은요, 견과류 오일인데요.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보습이 잘 되면서도 끈적임이 적기 때문에 좋은 오일입니다. 자, 스윗 아몬드 다 넣으셨나요? 그 다음에는 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알로에 버터를 냉동실에 잠시 보관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가서 가지고 오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알로에 버터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비즈왁스. 자, 비즈왁스라는 재료는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밀랍이라고도 부릅니다. 밀랍이라는 거는 우리 벌에 있는 벌집을 구성하는 재료예요. 벌집이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빳빳하게 서 있죠. 그게 바로 이 밀랍 성분입니다. 단단하게 해주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천연 재료겠죠. 그리고 그러면 꿀향기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정제라고 해서 정제하지 않은 밀랍은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정말 꿀향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제한 하얀색 비즈왁스를 쓸 건데요. 이유는 이런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비정제에는 혹시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제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넣으실 때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와, 오일의 양보다 밀랍의 양이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요. 밀랍의 양이 너무 적으시면 이렇게 바를 때 막 뭉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나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혼자 만들어 보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레시피에 그램까지 다 적어 놨어요. 그러시면 요거만 있으시면 계속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왁스입니다. 자, 이왁스 역시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 왁스는 유화제라고 저희가 불러요.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도와주는 재료죠. 물과 기름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섞이도록 도와주는 게 유화제입니다. 이 왁스라고 하는 유화제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가지 재료가 다 들어갔죠. 지금 제가 물이 조금씩 끓고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쓰실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가셔서 전자레인지 돌리실 건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양을 돌리시냐? 한 1분에서 1분 1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우선은 1분 돌려보시고 다 녹지 않았다. 그러면 10초 더 돌려보시고 그래도 녹지 않으면 다시 10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비즈왁스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조금 오래 돌리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시간을 좀 더 돌리셔야 되고, 녹는 점이 높다는 뜻은 많이 열을 가해야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중탕으로 하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녹이는 동안에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그동안 제가 이론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중탕기에 올렸고요.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실 분은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하시도록 할게요. 자, 향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향수라는 말은 우리가 퍼퓸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퍼퓨머라고 해서, 퍼퓨멈은 라틴어 중에서 퍼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퓨멈은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를 통해서라는 뜻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향수와 연기를 통해서가 왜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수라는 거는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냐. 4,5천 년 전에 처음으로 이 향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사 때, 저희가 제사 때 제단에 우리가 앞에 있을 때 몸을 신성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몸에 향을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이 나는 나무나 식물들을 태웠대요. 아니면 향기가 나는 잎사귀나 이런 것들을 빻아서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태우거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 태워서 얻어졌기 때문에 훈향, 향을 연기를 통해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퍼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가 이런 향이 강한 식물들, 이런 향료식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강황이라든지 아니면 후추, 이런 것들이 인도에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향료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인도에서 발달을 해서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이 향을 많이 썼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향료를 어떻게 사용했냐? 우리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 같은 경우에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랐어요. 물론 뭐 그 향유 처리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향유로 인해서 부패되는 것을 더 미루는,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향유가 살균 그리고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로마 오일,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죠. 이 에센셜 오일은 기본적으로 아주 엑기스를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균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센스 오일을 내가 바르면 이게 썩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 기식도 없는 옛날 이런 효과를 알고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향이라는 거, 향료라는 걸 정말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향료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나 신라 그리고 백제 때 중국에 우리 승려들이 불교 문화를 배우러 많이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 불교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신라쯤이에요. 신라에 이제 양반들이 이 향료 문화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혹시 향낭이라고 보셨나요? 이렇게 양반 그러니까 아녀자들이 이렇게 예쁜 주머니에 향이 나는 것들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죠. 이게 향낭이라고 하는데요. 말려서 향이 나는 식물들을 말려서 그 향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향이 나는 식물들을 바짝 말려서 곱게 갈고 거기에 유지,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일 종류를 섞어서 개어서 예쁜 작은 도자기병 같은 곳에 담아놓고요. 손끝으로 찍어서 이렇게 발라서 썼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쓰는 방식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것이 신라 때부터 이미 저희 조상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전자레인지에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1분에서 1분 10초. 또 녹지 않았다면 다시 10초 추가해서 돌려서 녹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것은 아직 조금 덜 녹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덜 녹으셨다면 다시 한번 더 다녀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녹지 않아서 덩어리가 남아있다면 깔끔하고 예쁜 향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녹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혹시 덜 녹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더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탕으로 녹이시는 경우에는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좀 더 잘 녹습니다.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안에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좀 더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다 녹이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향의 종류에 대해서 보내드린 향은 두 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많은 향을 선별해서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렸어요. 본인이 받으신 향이 어떤 향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시면 이 향이 어떤 느낌의 향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피치 향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피치 향을 보시면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복숭아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 전자레인지에서 이미 다 녹아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여시고요. 아낌없이 비커에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저어주세요. 저도 이제 거의 녹은 것 같습니다. 자, 다 녹았다면 확인하시고요. 깔끔하게 녹았는지. 그 다음에는 향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들어간다 싶으시면 중간 마개를 여셔도 되세요. 벌써 복숭아 향이 많이 나는데요. 자, 이 향료는요. 프로그랜스 오일이라고 해서 인공향이에요. 근데 아로마 오일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로마 오일이든 인공향이든 넣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양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자, 더 안 나오시면 뚜껑을 닫으시고 스패츌라로 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저어주셔야 바르실 때 향이 골고루 느껴지시겠죠? 근데 너무 오래 저으시면 이 상태 이대로 굳어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적당히 잘 섞이도록 저으신 다음에는 용기에 부을 거고요. 혹시나 제 설명을 들으시다가 굳었다. 그러실 경우에는 다시 전자레인지로 가서 녹이시면 되고요. 중탕하실 때는 다시 담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보내드린 용기를 꺼내 볼게요. 롤온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내려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돌려서요. 그 다음에 부으실 때는 넘치지 않게, 그렇지만 적지 않게 넣어주세요.
위로 약간 볼록 올라오게 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얘는 수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볼록 올라올 때까지 부어주시면 더 예쁘게 됩니다. 자, 약간 볼록 올라왔죠? 너무 정확하게 맞았네요, 양이. 여기 비커에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되세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조금은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비커에 남을 것까지 생각해서 양을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꼭 쓰시고요. 지금 약간 볼록 올라오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굽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네, 수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밀랍을 넣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굳을 때까지는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 굳고 나면은 제가 보내드린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긁어서 한 번 더 녹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용기 같은 거, 챕스틱 용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샘플병 용기에 담으시고 쓰셔도 되세요. 네, 버리시기엔 너무 아깝죠. 자, 그리고 굳을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나 향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어버터가 아니고요. 알로에 버터죠. 잘 넣으셨나요? 네,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 잘 부으셨나요? 혹시 다 모자르면 좀 더 다시 녹여서 그 위에 부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벌써 안으로 쏙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수축되고 있죠. 자, 향수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자, 퍼퓸이 보통은 저희가 4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퍼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름이지만 요 4가지 중에 퍼퓸, 오데 퍼퓸, 오데 뚜알렛, 그다음에 오데 코롱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좀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4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우리가 지속 시간 그리고 알코올류에 비해서 들어있는 향료의 비율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향료가 많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지속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퍼퓸이 제일 위에 제일 진한 향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코올에 비례하여 들어있는 향료의 양이 좀 15에서 30% 정도 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긴 거죠. 자, 이 퍼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언제 쓰냐 하면 뭐 파티를 간다든지 이럴 때 정말 한 방울 정도 귀 뒤에나 손목에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향은 오데 퍼퓸이나 오데 뚜알렛입니다. 그리고 이 퍼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액처럼 보관용으로 쓰셔서 그것을 섞어서 약간 희석해서 쓰기도 하세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데 퍼퓸. 조금 그래도 퍼퓸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강한 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오데 퍼퓸과 오데 뚜알렛인데 오데 뚜알렛은 초보자들에게 좋습니다.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향이 좀 연하고 그리고 지속 시간도 그거보다는 좀 짧죠. 그리고 향이 너무 진하게 나면 이제 우리보다 외국은 이 향료 문화가 오래됐잖아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더 이제 향이 빨리 날아가는 이 오데 뚜알렛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 향을 나눌 때 이 퍼퓸, 오데 퍼퓸 그리고 이제 뚜알렛 이거보다는 어떤 또 그 분류가 있냐 하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트러스 향 아니면 뭐 우드 향, 우디, 머스크 이런 향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향의 계열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의 지속 시간이나 향료의 양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면 이제 계열에 따라서 향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 있죠. 그런 계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향수를 직접 만드는, 조향을 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탑노트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탑, 제일 위에 있는 향이죠. 그 다음에 미들노트, 중간, 베이스 노트, 제일 밑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향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향을 말해요. 탑노트는 향이 있으면 제일 먼저 빠르게 단거리 선수처럼 저한테 다가오는 향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빨리 부향, 날아가 버리는 향이죠. 이런 향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과일향, 톡 쏘는 상큼한 향들이 보통 이런 탑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한 15분 안에 날아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미들노트. 이 미들노트는요, 보통 플로랄 워터 종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린 계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플로랄 종류의 이 미들노트는 양을 좀 많이 넣어요. 탑노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가기도 하고요. 얘 자체가 부향률이 시트러스 계열보다 적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 정도까지 지속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베이스 노트입니다. 당연히 좀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겠죠. 1시간 이상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요. 자, 이 베이스 노트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머스크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디 향 이런 것들이 베이스 노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 향들은 좀 더 묵직하고 오래 가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이 베이스 노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고착제로서 향이 좀 더 오래 가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큼한 향이 좋아라고 생각해서 시트러스 계열만 막 들이부으면요,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향이 좋다, 이 향을 오래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시트러스 계열에다가 베이스 노트의 향들을 조금만 섞어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시트러스 향을 좀 더 오래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향수를 만들 때는 시트러스 계열을 3, 그리고 그러니까 탑노트겠죠. 그 다음에 미들노트를 5,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를 2 정도의 양으로 보통 배합을 합니다. 근데 꼭 이걸 지켜야 되시는 건 아니에요. 나는 탑노트만 좋고 미들노트에 별로 좋아하는 향이 없는데 그럼 그것만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한 4분의 3 정도의 양을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넣고 나머지 향을 고착 역할을 할 수 있는 향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2대 5대 3을 지켜주시면 3대 5대 2를 지켜주시면 좀 더 좋은 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은 그 향큼이 상큼한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향수에 넣는 향보다요, 고체 향수에 넣는 향이 작아요. 양이 지금 보시면은 큰 용기에 들인 게 향수에 넣는 향이었고요. 작은 게 요거였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15ml 만들었고요. 요거 20ml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고체 향수가 더 진하게 남아 있고요. 스프레이형은 뿌리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향을 좀 더 넣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류해서 넣어 드렸고요. 제가 다크앰버 진저릴리 향을 받으셨는데 향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향은요, 여기 밑에 제가 보내드린 거에 보시면은 이 향은 우디 머스크 향이에요. 그래서 좀 묵직하게 오래가지 시트러스 계열처럼 탁 쏘는 진한 향의 느낌이 나진 않아요. 좀 은은하게 가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느끼셨을 때 조금 향이 적게 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탑노트
노트가 많이 들어있는 향들, 제가 사용한 게 자몽에이드나 이런 향들은 향이 강하게 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대신 빨리 날아가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그래서 조금 향이 강한 것과 조금 묵직한 향을 두 종류를 골라서 되도록이면 넣어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시길 바라서 일부 약간 다르게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향이 뚜알렛인지 오데 뚜알렛인지 오데 퍼퓸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이 향이 탑노트 계열이냐 아니면 미들이나 베이스 노트 계열이냐에 따라서도 느끼는 향의 느낌이 다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탑노트 계열이면 좀 더 오데 퍼퓸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크 엠버 진지 릴리 같은 향을 쓰신 분들은 오데 투알렛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중간 정도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실 거라는 거죠.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고체 향수를 볼게요. 지금 만져보면 이제 식어서 미지근하실 건데요. 그래도 아직은 안에 덜 굳으셨어요. 지금 얘를 올리거나 하시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만졌을 때 미지근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얘를 올리시면 안 되세요. 보통은 그래도 반나절 이상은 굳혀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시원하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는 좀 더 짧게도 가능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굳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은 것 같아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굳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향 스프레이형 향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섞으셨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에 비례한 향료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알코올을 쓰지 않았죠, 오늘. 네, 여기 보시면 향수 베이스라는 걸 썼어요. 근데 제가 쓴 향수 베이스는 프리미엄급으로 좀 좋은 걸 넣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 여기는 무알코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프레이형 향수를 만들 때는 알코올을 많이 쓰세요. 근데 알코올도 향이 있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소주 뭐 이런 거 맡아보시면 냄새 나시죠?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다른 향을 섞어서 쓰시게 될 경우에 그 알코올 향 때문에 이제 다른 향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시고 나면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향수는요. 그리고 그 숙성 기간은 보통은 한 달 정도 저희가 잡는데요. 한 달이나 되면 향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향을 보통 저희가 조향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섞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향이 다 처음엔 자기 향을 내뿜습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에 들어가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다 모여서 한 가지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성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들자마자 뿌리신 향과 한 달이 지난 후에 뿌린 향의 느낌이 다르실 거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좀 더 매끄럽고 좋은 향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강하고요. 특히 알코올 향까지 같이 나기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향수를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다려 보시면 좀 더 매끄러워진 향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쓴 숙성 베이스는 무알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숙성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숙성 베이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잘 흔들어서 쓰시면 오늘 바로 쓰셔도 되고 내일이나 모레도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숙성 베이스가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향수라는 거는 향을 내는 물질을 알코올에 넣어서 용해시켜서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향수, 스프레이형 향수 만드는 방법이세요. 근데 요새는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숙성 베이스가 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숙성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숙성은 보통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만드실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도 천연 향이고 방부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한 달 정도 두시고 한 번씩 섞이기 10도로 흔들어 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간혹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했나 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걸러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향들이 여러 개 섞이다 보면 이렇게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않으셔도 되시고요. 여과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향수를 만들었으니까 향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좀 식은 것 같아요. 자, 식었다.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겠죠? 채팅창이 없어졌네. 어떡하지?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주시고요. 자, 스티커를 얘가 둥글고 곡선이 많이 지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셔도 끝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시면 다시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스티커를 똑바로 붙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삐딱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붙이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나면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덜 굳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세워두시고 이렇게 눕혀놓거나 하시면 혹시나 안에 덜 굳었을 경우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쏙 들어간 거 보이시죠? 분명히 동그랗게 했는데 밀랍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자, 요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가 향수를 스프레이용 향수나 고체 향수나 똑같아요. 저희 향수를 사용할 때는 맨살에 사용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맨살에 이렇게 뿌리시는데 옷에 뿌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옷에 뿌리시게 되면은 향이 더 빨리 날아가고요. 그리고 또 이 섬유의 향하고 섞여서 향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맨살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는 곳은 어디에 보통 하냐? 아마 드라마나 TV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주로 이렇게 손목이나 귀 뒤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왜 거기에 뿌릴까요? 여기는 맥박이 많이 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박을 짚어볼 때 여기거나 여기에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맥박이 뛰는 곳이나 내 몸에서 체온이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향이 더 많이 퍼지고요. 그리고 더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하실 때 우리가 향수는 집에다 많이 있는데 안 쓰고 오래 놔둔 향수가 많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를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향을 맡아보시고 변화가 없다면 써도 무방하겠지만 근데 이 향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써.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향수를 가지고 디퓨저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예쁜 용기만 있으면 돼요. 예쁜 용기에 향수를 이제 쓰지 않으시는 향수를 넣고요. 그리고 그 향수의 양을 보시고 보통 에탄올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요즘 손 소독 때문에 많이 쓰시죠? 이렇게 뿌려서 쓰는 요 에탄올을 넣어 주셔서 향기가 에탄올은 빨리 날아가는 거 아시죠? 향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향수는 에탄올과 7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향료가 7, 에탄올은 3 정도 그렇게 넣어주시면 이 에탄올이 날아가면서 향료의 향을 같이 들고 같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디퓨저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향수가 많이 비싸니까 디퓨저로 쓰기는 좀 아깝긴 하지만 쓰지 않고 놔두신다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에 향수의 양이 작다면 그냥 이런 넓은 공간에 두시면 너무 빨리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장 속에, 그러면 그 향이 날아가서 옷에 배이기 때문에 나중에 옷을 입으실 때 이럴 때 되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신발장 이런 데 넣어 두시면 신발에 나쁜 냄새 많이 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시게 되는 향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향수 아까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한번 뿌려서 맡아보실게요. 향수 맡으실 때는 내 코 앞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부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맡으시는 거예요. 자, 몇 번 처음엔 공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맡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살에 뿌려서 맡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시향을 할 때는 코 근처에서 이렇게 뿌려서 맡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개처럼 퍼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통 향수 용기는 이렇게 안개 분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스프레이 병 이런 데 아무 데나 쓰시면 안 되시는 게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쓰시면 약간 물총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 물총처럼 뿌리시면 막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되는 걸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향을 맡았는데요. 맡아보니까 아직 약간의 이 베이스 향이 좀 나네요.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더 흔들거나 기다려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쓰시면 아까 여기 쓰셨던 이 향과 큰 차이가 없는 향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살짝 베이스 향이 좀 남아 있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쓰시기 전에 얘는 좀 많이 흔들어서 베이스에 잘 스며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가 떨어지면 붙여주시고요. 지금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주세요. 어떡하지?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고체 향수 아직 써보지 못하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고체 향수가 보통에 만들 때 제가 쓴 재료처럼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요. 보통은 오일과 비즈왁스만 가지고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스윗 아몬드죠.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만들어 보셨거나 어디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고체 향수를 써보시면 천연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만들었던 향과 좀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찐덕찐덕한 그런 느낌이 적고요. 되게 뽀송합니다. 판매하는 거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것보다 파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이렇게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 만드신 요 고체 향수는 이렇게 발라보시면은요. 판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거죠. 그리고 버터. 자, 제가 아까 알로에 버터를 쓰시도록 했는데요. 버터가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고 보습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 왁스를 사용해서 이 끈적거리는 느낌을 제가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발라도 끈적거리거나 붙지 않고요. 아주 뽀송뽀송하게 발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드신 고체 향수는 판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레시피 버리지 마시고 꼭 계속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제가 채팅창이 지금 잘 안 떠서요. 궁금한 점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걸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안 뜨네요. 예, 우선 혹시 향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뿌르옴무, 뿌르팜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뿌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프랑스어죠. 뿌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인데, 자, 뿌르 옴무면 남성용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위한 것. 그래서 향수 중에서 뿌르 옴무라고 적힌 거는 남성용 향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뿌르 팜무 그러면 여성용 향수세요. 물론 이걸 꼭 나눠서 남성용 향수를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향수를 선물하고 싶다 라고 하면 뿌르 옴무라고 적힌 향 중에 고르시면 좋겠죠.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거나 할 때는 향을 맡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보내드린 여기 향 종류 중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뿌르 옴무 팜무 상관없이 제가 보내드렸지만, 아까 다크 엠버 진저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뿌르 옴무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롤리카 램피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 향수 중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 1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받으신 분들은 요거는 뿌르 팜무라는 거, 그죠? 아무래도 여자 향수다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에 따라서 여성용, 남성용으로 완벽하게 딱 갈리는 향도 있고요. 같이 사용하기에 좋은 향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뜻은 여성용, 남성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받으신 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어버터 핸드크림 향, 요런 거는요, 지금 보시면 파우더리한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파우더 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향이 오래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 파우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잔향이 오래 남는 향을 말하고요. 이런 파우더리 향은 베이스 노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이 진하지 않아도 오래 가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남성용, 여성용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인플로런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우리 베이스 미들 노트에 해당하는 플로럴 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꽃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여성용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몽헤이드는 당연히 탑노트에 해당이 되겠죠. 시트러스 계열이니까요. 그리고 클레멘타인, 요것도 오렌지 과즙 향이 나는 향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샌달우드라고 하는 베이스 노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향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면서도 싱그럽고 그러면서 중성적인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얘기할 때 중성적인 향이다 그러면 베이스 노트가 좀 많이 들어갔거나 미들 노트 중에서도 남성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향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브리엘 향이네요. 요것도 시트러스 계열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플로랄 계열, 크리미한 꽃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럴 노트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시트러스가 들어있지만 플로럴 종류가 더 많이 들어있는 미들 노트 계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여성용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5 나왔네요. 자, 마릴린 먼로가 사용해서, 마릴린 먼로는 넘버 5를 입고 잔다라고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진 향이죠. 이거는 은은한 잔향이 되게 오래 가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도 역시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시어버터 핸드크림 향인데요. 록시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록시땅이라는 회사에서 이 향이 굉장히 유명해서 록시땅 타입의 향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향입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은 맡아보시면 나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요거는요, 시어버터라는 향이라는 거는 약간 코코넛 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향이세요. 그래서
이 시어버터 향은 핸드크림 향은요 코코넛 향과 그리고 또 꽃향, 히아신스 향이 같이 섞이고 또 마지막에 화이트 머스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향이 파우더리하면서 잔향이 오래 갑니다. 제가 베이스 노트가 들어있으면 잔향이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화이트 머스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이트 머스크는 이것만으로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쓰시는 향이죠. 근데 이 향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아마 느끼실 때 조금 익숙한 향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크 엠버 진저릴리 향입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맡아보지 못한 향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시한 향이 들어있거든요. 자, 스파이시한 향이 스모키하게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로럴 향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몽환적이다 막 이렇게 말씀드린데 좀 부드럽고요. 약간 독특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중성적으로 남성, 여성 다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치 향이네요. 자, 피치 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베이비 파우더도 빠져먹었는데, 자, 피치 향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아무래도 그 복숭아 향이니까요. 달콤하죠. 근데 이 피치 향은요. 탑노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톡 쏘는 상큼한 향들은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런 달콤한 향은요. 프루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탑노트가 아니고요. 미들노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같은 과일 향인데도 이렇게 좀 차이를 두죠. 그래서 이 향 같은 경우에는 과즙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미들노트의 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베이비 파우더 향 제가 빠져먹었네요. 요거는 말 그대로 아기 파우더 향이에요. 근데 이 파우더 향은 제가 아까 파우더리한 거는 베이스 노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오래가는 잔향이 많이 남는 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남성용, 여성용을 섞어 드리거나 아니면 탑노트 계열과 베이스 노트 계열 이런 걸 섞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라도 취향에 맞으시길 바라서 섞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향을 만들었는데요. 향수를 쓰실 때는 기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고체 향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런 스윗 아몬드라든지 아니면 알로에 버터라든지 아니면 그 비즈왁스 같은 천연 제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이형 향수에 비해서는 좀 더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고체 향수를 먼저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고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쓰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부터 해서 봄까지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향을 이제 상해서 못 쓰겠다라고 어떻게 느끼시냐? 이 향을 맡아보시면 돼요. 맡으셨을 때 향이 변한 느낌이 드시거나 아니면 표면에 약간 얼룩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해주시면 되세요. 그때는 사용을 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향은 좀 더 길게 보통은 1년 이상 보통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1년이 지나도 사용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올 겨울 좀 딱 향 좋은 향 느끼시면서 힐링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향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액세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진한 향을 내서 이제 남에게 이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만 없으시다면 본인이 힐링하시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도 좋은 향을 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향이기 때문에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오데 퍼퓸이나 오데 뚜알렛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수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쓰시기에 무리가 없으실 향이기 때문에 요번 겨울에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 이쪽에 있네요. 지금 여기가 떠질 않아서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는요, 파우더리 향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 심리적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시트러스 향을 좋아한다면, 시트러스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안정을 얻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노트의 향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리 하거나 머스크한 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향수 종류,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이 레시피가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골라서 다른 향, 오늘 받으신 거 외에 다른 걸로도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잘 만드셨길 바라고요. 올겨울 좋은 향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